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햄스터봇 자율행동 모드에서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손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손을 피해서 움직이는 활동과 바닥 센서를 활용하여 검은색 선을 따라가거나 검은색 선을 피해서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햄스터봇 조종이라는 주제로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을 연결하여 직접 조종해서 햄스터봇을 움직여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31차 시에는 햄스터봇을 태블릿 PC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배우고 동작 확인 버튼을 통해 햄스터봇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32차 시에서는 터치 고고와 원격 조종기 앱을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 동작 확인 버튼과 다르게 단순하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31차 시에서 동작 확인 버튼으로 기본 조종 감각을 익히고 난 후 터치 고고 앱과 원격 조종기 앱으로 확장하는 활동으로 진행하면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햄스터봇의 여러가지 센서 위치를 살펴보고 근접 센서와 LED, 밝기 센서, 바닥 센서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배우진 않았지만 햄스터봇을 조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언급해줘도 좋습니다. 근접 센서로 손을 감지했을 때 반응이 달라졌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5cm 거리를 유지하면 햄스터봇이 손을 따라오고 햄스터봇과 손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햄스터봇이 손을 피해서 뒤로 이동하는 활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수업과 연결하는 말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햄스터봇이 근접 센서로 거리를 느끼고 스스로 반응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태블릿 PC로 직접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경험을 해볼 것이다. 즉, 지난 시간은 로봇이 느끼고 반응했다며 오늘은 사람이 명령하고 로봇이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검은색 선 따라가기 활동처럼 바닥 센서로 햄스터봇이 스스로 검은색 선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오늘은 햄스터봇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1차 시는 햄스터봇 연결과 동작 확인 버튼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을 연결하고 동작 확인 버튼을 눌러서 햄스터봇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RC카 영상입니다. 사람이 조종을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멋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로봇을 직접 조종해 볼 텐데 목표는 드리프트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대로 직진하고 멈추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주면 놀이 분위기는 살리면서 학생들이 해야 될 활동도 확실해질 것입니다. 햄스터봇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데스크탑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학교마다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가 다른데 어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햄스터봇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크롬북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태블릿 PC에 햄스터봇을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 전에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을 연결해 보시고 실제로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영상대로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먼저 연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을 연결하여 활용하기 위해 먼저 태블릿 PC에 로보이드 런처 앱을 설치합니다.
로보이드 런처는 로봇 관련 앱을 실행하고 연결을 관리하는 기본 출입문 같은 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조종 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격 조종기 앱이고 다른 하나는 터치 고고 앱입니다. 수업 전에 미리 설치해두면 가장 좋고, 만약 현장에서 설치해야 한다면 선생님께서 먼저 대표기기 한 대 또는 두 대의 설치 과정을 시범으로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빠르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 태블릿 PC 기초 과정을 배우면서 이 앱들을 미리 설치해놔도 좋았지만 미리 설치가 되지 못한 경우라면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스스로 설치해보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로보이드 런처를 열면 로봇을 등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봇 모양을 클릭하고 하드웨어 추가를 누르고 하드웨어를 찾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햄스터봇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태블릿 PC에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블릿 PC가 주변에 있는 햄스터봇을 잘 찾았다면 햄스터 S처럼 햄스터봇 이름이 뜨고 햄스터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뜨지 않을 때는 태블릿 PC에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는지 또는 햄스터봇 전원 자체가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실제로 저학년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연결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을 연결해서 햄스터봇에 태블릿 PC의 번호를 써서 붙여서 관리하기도 했고, 태블릿 PC에 뜨는 햄스터봇의 이름도 숫자로 미리 정해놔서 나중에 다시 연결할 때 기존에 연결했던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이 바로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 태블릿 PC 한 대에 여러 대의 햄스터봇이 검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햄스터봇인지 하나씩 찾아보면서 연결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수업을 한다면 사전에 태블릿 PC와 햄스터봇을 연결하는 과정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미리 해서 준비를 한다면 수업 시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블릿 PC에 햄스터봇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결이 되면 화면에서 햄스터봇이 목록에 등록이 되고 햄스터봇 앞쪽 LED 상태로도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LED가 초록색과 빨간색이라면 실제 햄스터봇, 즉 연결된 햄스터봇의 LED도 초록색과 빨간색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목록에 있는 햄스터봇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삭제, 동작 확인, 장치 이름 변경, 하드웨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중 장치 이름 변경을 눌러서 햄스터봇의 숫자나 이름을 정해 놓으면 이후에 다시 연결할 때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작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 회전과 같은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에서 눈 모양은 햄스터봇의 왼쪽 오른쪽 LED 색깔을 바꿔주는 버튼이고 아래의 노란색 버튼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막 누르지 않고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눌러서 햄스터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면서 누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처음에는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눌러보고 또는 뒤로 같은 버튼을 눌러보면서 또는 왼쪽 오른쪽 버튼도 함께 눌러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봐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텔레비전 또는 전자칠판의 미러링 기능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작 확인 버튼을 활용하여 햄스터봇을 움직여 보는 영상입니다. 버튼을 꾹 눌렀을 때 햄스터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살짝 누르는 것이 햄스터봇이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검은색 선을 따라갈 수 있게끔 햄스터봇을 조종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앞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합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예시와 같이 동작 확인 버튼으로 주어진 선을 따라서 햄스터봇을 조종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빠르게 통과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따라가기입니다. 먼저 직진 버튼을 짧게 눌러 조금 이동하고 코너에 가까워지면 회전 버튼으로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은 코너에서 한 번에 90도로 꺾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어렵고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씩 직진, 그리고 한 번에 회전하지 않고 조금씩 회전, 그리고 다시 회전, 그리고 다시 직진처럼 작은 조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선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활동지를 주지만 검은색 선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학생들도 있는데, 반드시 활동지에 맞춰서 천천히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번에는 보이는 트랙처럼 더 복잡한 선을 따라 조종하는 활동입니다. 이때는 전략을 말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트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구간을 나눠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코너까지 또는 오른쪽 끝부분까지 또는 마지막 구간까지 이렇게 목표를 짧게 잡으면 저학년도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마다 어떤 규칙을 정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 밖으로 3번 나가면 다시 시작, 또는 2대의 햄스터봇이 출발지를 다르게 하되 같은 목적지에서 만나기와 같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모양을 따라 조종하는 활동입니다. 곡선에서는 직진을 길게 누르면 바로 선을 벗어나기 쉽고, 그래서 직진을 아주 짧게 톡톡 누르듯이 진행하고 회전도 조금씩 여러 번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로봇도 급하게 운전하면 사고가 난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시된 활동지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작 확인 버튼을 활용하여 햄스터봇 주차하기와 같은 형태로 활동 자체를 바꿔서 해도 되지만, 동작 확인 버튼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32차 시는 터치 고고와 원격 조종기 활동입니다. 이전 차 시에서 동작 확인 버튼으로 조종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터치 고고와 원격 조종기 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햄스터봇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로보이드 런처 앱을 설치하면서 원격 조종기와 터치 고고 앱을 같이 설치했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지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따로 터치 고고와 원격 조종기 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두 개의 앱은 개별적으로 설치해서는 활용할 수 없으며 로보이드 앱에 반드시 먼저 설치된 상태에서 로보이드 앱 내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로보이드 앱의 오른쪽 상단에 사각형 9개가 있는 모양을 누르면 원격 조종기와 터치 고고 앱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개의 앱이 없다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터치 고고 앱을 실행하여 오른쪽 물음표 부분을 누르면 터치 고고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아무거나 막 누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햄스터봇을 제대로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도움말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터치 고고 앱으로 햄스터봇을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도움말만 보고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터치 고고는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50의 속도로 오른쪽 바퀴나 또는 왼쪽 바퀴 둘 중에 하나만 움직입니다. 처음 터치해서 오른쪽 바퀴가 움직였다면 다음 터치에는 오른쪽 바퀴는 멈추고 왼쪽 바퀴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햄스터봇이 뒤뚱뒤뚱 움직이면서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작정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해보라고 하면
무조건 빠른 속도로만 태블릿 PC 화면을 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물 화상기를 통해 선생님들이 햄스터봇을 조종하는 방법을 직접 시범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는 태블릿 PC의 볼륨 버튼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조종하기 어려워지고 충돌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면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속도 약 50 정도 또는 더 느린 속도로 연습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난 이후 햄스터봇을 터치곡으로 잘 조종을 하면 속도를 조금씩 올려 도전 미션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활동도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흥미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터치 고고 앱을 이용하여 반환점까지 이동하여 돌아오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박자에 맞춰 태블릿 PC를 터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터치 고고 앱을 활용하여 주어진 길을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미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습하기 위한 활동으로 직선으로 된 코스이며 반환점을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직진만 제대로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 확인 버튼을 눌러서 조정했던 활동처럼 여러 개의 코스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선에 따라서 햄스터봇을 조정할 수도 있고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가기가 아니라 선 위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기입니다. 선을 조금 벗어나도 바로 실패로 처리하지 말고 다시 선으로 들어오게 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종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선을 따라가든 선 밖에 나가지 않도록 이 공간에서만 움직이게 하든 선생님들이 학급 상황에 맞춰서 또는 선생님들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활동을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트랙에서는 조종 전략을 하나 더 올립니다. 코너를 돌 때는 터치를 멈추고 방향을 잡은 뒤 다시 터치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적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당황해서 계속 터치해 버리는데 그럴수록 로봇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코너 앞에서 잠깐 멈추고 방향을 정렬해서 다시 출발하는 이 세 박자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활동지는 터치 고고 앱으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곡선이 많은 코스이기 때문에 개별 수준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터치 고고 앱을 활용한 조종이 능숙한 학생들에게 추가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치 고고 앱이 아니라 원격 조종기 앱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터치 고고는 터치 박자에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원격 조종기는 더 전통적인 방향키 조종 느낌입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터치보다 방향키가 훨씬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조종기도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방법을 익히지 않고 하면 제대로 햄스터봇을 조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원격 조종기 앱을 활용하여 햄스터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PC를 터치한 상태에서 화면과 같이 불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태블릿 PC를 앞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기울이면 뒤로 이동,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기울이면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기울기가 클수록 빠르고 작을수록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앞으로만 이동하고 또는 뒤로만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만 회전하거나 왼쪽으로만 회전하거나 한 가지 동작만 하다가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데 동작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격 조종기 앱을 활용하여 햄스터봇을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영상 속 장면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원격 조종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잠깐 정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행동임을 지도합니다. 터치 고고에서 했던 것과 같이 같은 맵을 활용하여 원격 조종기로 반환점까지 직진하는 것부터 연습하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활동으로 확장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종기로 조종할 때 속도 조절이 반 이상입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반환점 구간, 즉 코너 구간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직선은 엑셀, 코너는 브레이크라는 말로 항상 기억하면서 원격 조종기 앱으로 햄스터봇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치 고고에서 했던 활동처럼 검은색 선을 따라가도록 원격 조종기를 이용해서 조종해도 좋고, 검은색 선 밖으로 최대한 나가지 않게 천천히 조종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무조건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검은색 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조종하도록 해서 정확하게 조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런 모양의 선을 따라서 원격 조종기로 조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코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시한 코스는 4가지 정도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코스를 골라서 활용하셔도 되고, 다른 곳에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아이들과 다양한 코스를 직접 그려서 코스를 주행하는 활동을 해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차시 활동을 위해 충분히 3가지를 다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결, 버튼 조종, 터치 조종, 원격 조종까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종해보면 다음 시간에 더 복잡한 미션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 내게 더 잘 맞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이 잘 안됐던 친구도 괜찮다. 조종은 운동처럼 반복할수록 늘기 때문에 오늘의 연습이 다음 시간에 성공의 바탕이 된다 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햄스터봇 조종을 할 때 어떤 조종기를 써야 할지 정해주긴 하겠지만 개별 수준 차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쟁 요소나 놀이 활동을 할 때 동일한 조종 방법을 활용해야 형평성에 맞고 아이들끼리 갈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햄스터봇 관련 맵 자료는 햄스터봇을 만들었던 회사 홈페이지에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햄스터봇 조종하기 활동이 아닌 활동지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종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쭉 살펴보면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서 수업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햄스터스쿨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봇 회사 홈페이지나 이렇게 햄스터스쿨에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했으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햄스터봇을 태블릿 PC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는지, 블루투스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터치 고고 앱과 원격 조종기 앱으로 햄스터봇을 어떻게 조종을 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터치 고고 앱 같은 경우는 박자에 맞춰서 화면을 터치하면은 바퀴가 하나씩 움직이면서 햄스터봇이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게 조종할 수 있고, 원격 조종기는 원격 조종기 앱을 실행하고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이거나 뒤로 또는 옆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햄스터봇을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등의 학생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햄스터봇을 조종하는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재밌었던 점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햄스터봇을 조종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봐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햄스터봇을 태블릿 PC에 연결해서 태블릿 PC에 있는 동작 확인 버튼과 터치 고고, 원격 조종기 앱을 활용하여 햄스터봇을 조종해 보았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햄스터봇이 스스로 움직였지만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직접 조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직접 조종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더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햄스터봇을 조종해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